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트를 하기보다는 좀 스터디 쪽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어떻게 종목을 정확하게 이 타임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해 두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의미가 있을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전혀 또 이쪽 관련돼서 리포트 안 해주면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X에 관련하고요. 생성형 AI, 온 디바이스 AI, 뭐 이쪽 관련된 내용들 조금 추려봤습니다. 뭐 갤럭시 S24 나오면서부터 이쪽 분야가 더더욱이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기존에 뭐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 관련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팹리스 관련돼서 또 제주 반도체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관련돼서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온 디바이스 AI 하면 결국은 CXL이 빠질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네시아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IPO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써놓은 것처럼 CX의 3.1 IP 원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의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대교하고 유한타증권이라서 사실은 근데 대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CXL 2.0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부터는 좀 더 멀티플화 예를 들면 링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3.0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CXL 2.0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글쎄요. 2차원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링크 개수가 좀 더 개수가 많다, 적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일반인 수준에서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2D에서 3D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XL 3.0이 되면 메모리 연결, FPGA 연결, NIC 연결, 메모리 연결, 그리고 상대성 교류 뭐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CXL 2.0에서는 이 상대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치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점차 고도화되고 프리미어화되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2.0, 3.0 이런 식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면 2.0 시대가 저물어질 때쯤 되면 파네시아가 상장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또 시장의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XL은 어쨌든 우리가 빠뜨리고 갈 수 없는 내용이면 이제부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렇게 엑시콘, YIK,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솔트웨어, 오킨스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리아 서기트, HPSP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비 회사, 뭐 예를 들면 IP 회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작은 모바일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CSP 뭐 이런 것들 생각 좀 해봐야 되니까 당연히 코리아 서키트가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리포트 드릴 때 여러 종목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뭐 심텍, TLB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때 코리아 서키트 정도는 19,000원대에서 잡아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여러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 또 HBSP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위로 팡 차올랐던 것 같은 경우는 눌림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뭐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엑시콘 그다음에 HBSB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실적이나 포워드 가이던스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시고요. 기타의 것들은 대부분 약간 이슈화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놀림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들을 공략해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쪽 분야 얘기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얘기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제주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고는 바로 칩이 상당히 중요한데 LPDDR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전력 반도체 뭐 기술적인 특성상 속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력도 많이 소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제주 반도체의 팹리스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퀄컴하고 미디어텍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삼성에서 갤럭시 S24 내오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성,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프리미엄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에 앞으로 이 LPDDR 칩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뭐 글쎄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PDDR2 정도가 가장 범용적인 기계를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하고 LPDDR4 레벨로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제주 반도체는 중간에 뭐 부침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실적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에 1,700억대, 영업이익 168억 정도 했는데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는 매출에 2,691억에 영업이익이 329억 원 했어요. 한 100% 정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포인트로 잡은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일단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가지수 7,000원일 때가 PER 배수가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과의 내용들, 성장률을 가만히 감안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죠? 2만 원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성장성, 이런 부분까지 매년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PER 배수가 뭐였어요? 11대 1원 정도 수준이고요. PER 배수를 20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만 원대는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보는 방향성, 그러니까 성장성을 다 우리가 추구해 놓고 계산해 넣게 되면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꼭 잡아주고 가도 괜찮은 녀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는 바에서 관점에 따라서 개인들의 차이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잘 판단 내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은 바로 MCP, 멀티칩, 패키징,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매출하고요. 여기서 낸도 관련된 것들, 요 멀티칩, 패키지, 요거 상당히 매출 전체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플러스로 본다 그러면 중국 쪽 관련돼서 매출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조금 주춤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프리미엄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도 따라오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명한 건 성장성을 우리가 확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자체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뭐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이 걱정이 아니라 중국 매출 비중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의 성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oT 관련돼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예상해 볼 수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기존에 있던 레거시 제품들 이런 걸로 가지고 앞으로 뭐 생성형 AI나 AI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도수가 나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보면 기술이라는 건 남들이 못 따라오는 것들을 앞서서 만들어내고 성장해 나가는 이 부분이 가장 주가 상승에도 중요하다. 또 기업 성장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경쟁력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앞으로 그냥 트렌드이면서 대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린다라고 한더라도 그냥 쭉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때가 되면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를 빼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독보적이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제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PER 10배수 놓을 때 우리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는 건 크게 무리수는 아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상으로. 그런데 요걸 한번 요 부분이 제가 볼 땐 앞으로 승부수인 것 같아요. LPDDR4 레벨로 가면 글쎄요. ASP가 30% 이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영업이익률도 글쎄요. 괜찮지만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또 밸류에이션을 집어넣게 되면 4만 원, 뭐 이 정도 때는 충분히 보이는 것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누가 생각하든 어쨌든 고려를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 계산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정도 차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10년치를 놓고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누군가 또 애널리스트가 저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 가격들을 평가해서 아마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요,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자기들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먼저 LPDDR4를 갖다가 가장 먼저 프리미엄 제품군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봐도 괜찮은 거죠. 한 번 기업이라는 게 성장 가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 방향성으로 가는 거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시장 확대라든지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점점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뭐 쉽게 말하면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대에서 2020년에서 지금 10%까지 올라왔는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늘어날 것임에 또 틀림이 없는 하나의 분야죠. 모바일 쪽 하면 그렇잖아요. 노트북, 핸드폰, 그죠? 뭐 그다음에 태블릿 뭐 이런 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모바일 쪽에는 자동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연상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나름 정리해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으로 해서 낸드 멀티 칩 패키지가 전체 매출의 75.3%이고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대세를 만나서 주가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떻게 주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글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우리가 포인트라고 한다고 그러면 메모리 업황이 계속해서 상장해 가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ASP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PDDR4가 비중이 올라가냐?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더 줘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 우리 제품들에 대한 프로덕트 믹스가 LPDDR4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중요하고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점차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고사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이 따라오는 이상 이 부분은 뒤로 처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낼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포워드 가이드 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22,000원과 29,000원 지금 현재 있는 사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는 건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분입니다. ASP 상승하고 LPDDR4 이쪽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상용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뭐 눌린다 하더라도 이 구간 바깥으로 나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PER 배수 갖다가 20 정도 넣는다고 해도 크게 동종목 같은 경우 무리수는 아닐 테니까요. 2만 원대에 있는 주가의 포지션은 그닥 나쁜 포지션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구간대 들어오는 때가 혹시라도 있는다 하면 상당히 스트롱하게 바이를 진행해도 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건 요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마운틴은 한 번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높게 치고 왔으면 항상 주가라는 건 짚고 눌리는데 다음점 고점이 여기보다 높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ASP 상승이 일어날 때거나 LPDDR4가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실생활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또 매물의 수요가 드러나는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도입이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을 때 2만 원이 넘어가면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위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크게 터질 때 2만 원에서 위로 칠 때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만 원대 초반대 2만 5천 원 언더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또 한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부분이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놓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람을 갖다가 한 2만 5천 원 알람을 한번 걸어두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리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나오면서 글쎄요 언어 학습이라고 할까요? AI라든지 생성형 AI가 언어를 갖다 우리가 생성해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용 코퍼스가 필요합니다. 코퍼스라는 것들은 이게 말 뭉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AI라든지 이런 애들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언어, 랭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갖다 플리터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퍼스를 활용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실생활에 우리가 활용하고 인기가 있으려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편하거나 결국 사람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매출이나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플리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플리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챗봇 나온 것도 한 3년 전, 4년 전, 글쎄 빠르게 제가 또 앞서가면 10년 정도 됐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답답하잖아요. 막 계속 물어보면 자꾸 햇소리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 플랫폼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갖다 예를 들면 좋은 AI를 생성해냈다 하더라도 얘가 빨리빨리 학습을 할 수 있는 딥러닝 단계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백단에 존재해야 되는 게 바로 컴퓨터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걸 빨리빨리 학습해 나가면서 그 기능이나 능력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플레이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언어 레벨의 글쎄요, 코퍼스가 상당히 앞으로 좀 수익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좀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사람의 음성을 또 인식하거나 또 언어를 인지하고 그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과정에선 딥러닝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서 거기에 대한 인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 뭐 갤럭시 S24의 언어 레벨 중에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레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있었고 뭐 쉔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빅스비 이런 것들은 완전 뭐 초등학교 뭐 한 5살? 초등학교가 아니죠. 한 5살 정도 수준의 언어였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속도가 올라온 거죠. 제가 볼 때 1년에 한 두세 살씩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학생 언어에서 고등학생 언어까지 가는 속도는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글쎄요, 다국어 번역 프로세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어, 영어.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건 뭐냐면 한국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외국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들,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이런 것 접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것들이 번역기입니다. 저도 귀찮아가지고 그걸 다 언제 뭐 번역합니까? 헤드라인 정도는 바로 읽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번역기 돌려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고 가끔가다 모르는 언어도 저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단점도 있겠죠. 다른 부분도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소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저런 플랫폼들에서는 상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뭐 바이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이런 거에서 플리토의 지금 언어 구축 모델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추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주반도체처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고 이게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올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상의 대세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이것 따라서 움직여갈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21일 평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22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만약에 존재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 잡아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저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지금 글쎄요 크로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사의 주가가 눌리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 그냥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 점이 상당히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21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어떤 종목도 한 번씩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간 정도면 다운사이드가 한 보통 2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 보면 4만 원 정도 언더 4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한 42,5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와주면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간다고 그럴 때는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잡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약간 아래로 눌러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딩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글쎄 파네시아 CX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제주반도체 이야기 드렸고 플리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쪽 관련된 이야기는 잘 드리진 않았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매수 포인트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면요 제가 마음대로 혼자서 하는 거면 충분히 되겠는데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멀티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잘 지금 현재 나오는 소식과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내리셔서 제 의견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판단 정리 잘 내리셔서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좀 더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로 내용이 긴 이유도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회사들을 좀 골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는 분명하게 한 번들은 여러분들께서 올해 안으로는 공략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우리가 더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CSR 관련된 종목들,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이 되면 조금씩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